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요즘에 지하철 노인들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인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달 업체한테 취업을 해 가지고 배달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무임승차니까 배달을 해주고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보니까 지하철 배달 서비스 업무라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이제 해주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받고 그렇게 합니다. 만일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폐지된다면은 아마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직업은 없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취직을 해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달 업체에서는 이제 노인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주고 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니까 배달하는 노인들은 공짜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취직을 해 가지고 밥벌이 해서 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저도 지하철을 타보지만은 버스는 불편해서 못 탑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은 노인들은 버스가 출렁출렁하고 버스가 타고 내리기가 지하철만큼 편하지 못해요. 사실은 버스를 타면은 허리가 나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기버스 이런 것은 더 버스 쿠션이 안 좋아서 도로의 충격이 그대로 올라와서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정지할 때도 충격이 심해요. 그리고 탈 때도 다 앉은 다음에 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출발할 때도 이제 앉기 전에 출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탈 때 노인들은 허리도 더 다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가 낙상을 하기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정거장에서 타게 되면은 타고 내릴 때가 편합니다. 승강장이 완전히 평면이잖아요. 평면이라서 타기가 쉽고 내리기가 쉽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좀 50대 이런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노인이 가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완전히 승강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평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노인 앉을 자리에 딱 섰다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앉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버스가 서면은 겨울철 같은 데는 밑바닥도 미끄럽습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탈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미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타려고 하면은 미끄럽고 또 버스를 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 봐야 자리가 없어요. 지하철 만침 경로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좀 미비합니다. 버스는. 그러니까 버스 탈 때 노인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버스. 그렇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참 고급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기 그것도 힘들고 그런 버스는 좀 쿠션이 좋아서 앉으면 좋지만은 비싸잖아요. 3,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노인들이 대중교통이 그래도 지하철이 제일 그래도 노인들이 낙상 위험도 없고 타기 좋고 내리기 좋고 제일 편해요. 노약자들한테는 가장 편한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이고 기차입니다. 제일 편해요. 저거 타봤습니다. 저도 버스도 타봤지만은 버스도 이제 달릴 때 보면 충격이 심하고 내릴 때도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고개가 왔다 갔다 하고 내릴 때도 버스가 다 서서 딱 정차한 후에 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정차한 후에 이동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타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짜증을 냅니다. 그래요. 그거 한 달에 교통비로 한 달에 10,000원씩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신체상 체력상 버스를 타고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기차. 그래요.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노인들만 앞으로 혜택을 보고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노인들은 역차별로 이용도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부산 지하철, 먼 지하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이 전국으로 이제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요. 부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큰 도시들은 앞으로 전체 다 지하철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점점 지하철이 건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하철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약자한테는 지하철이 체력상, 신체상 가장 안전하고 낙상 위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길에도 있으니까 종로 3가역에 이제 탑골 공원에 노인들이 공짜니까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앞으로 노인이 만일에 무임 지하철이 완전히 없어지고 돈 내라 하면은
종로삼가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놀러 오지 않습니다. 한 푼도 못 버는 노인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치매가 더 빨리 오고 그 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국가 쪽으로도 건강보험료도 많이 더 나가고, 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면은 지하철의 적자는 어느 정도 메울지는 몰라도 그 반비례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더 치매가 많이 오고 더 많이 아프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국가가 전가되어서 지불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인들이 지금의 그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 공짜로 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그 버스는 공짜로 타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탑니다. 못 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못 타요. 저도 타봤지만은, 그놈의 버스 타려면은, 미리미리 내릴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서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이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노인들이 동작이 느려가지고 느릿하게 내리고 느릿하게 타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하철이야 문이 확 열면은 늦게 타던 그거 없잖아요. 바로 승강장에 표시가 보면은 노인들이 경로석 표시가 딱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치를 노인들이 다 알아요. 거기에 딱 섰다가 딱 이동하면 바로 의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도 만일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한다고 그러면은 치매 환자가 더 많이 생기고, 그 노인들 정신건강이 나빠지면서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남들하고 대화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국가에서 그 노인들의 그 정신건강, 건강 측면에서도 이바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한 노인 회장 님의 얘기 들어보면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지하철을 공짜로 무임승차 하는 바람에 그 지하철 배달 서비스도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하철 배달 서비스는 노인들만 취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65세 안 되는 사람들은 지하철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들만 지하철 배달 서비스에 직장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배달 서비스를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밥벌이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것도 지하철이 공짜니까 이제 65세 이상 노인을 이제 그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직원을. 그래서 이제 면접시험을 봐가지고 뽑고, 그리고 지하철 노임을 무임승차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노인들의 그 정서활동, 신체활동, 문화활동,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 무임승차가 그 한 가지만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도 무임승차 제도를 함으로써 국가에서 노인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노인 그 취업,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노인들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타고 공짜니까, 춘천에서도 올라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와. 옛날 탑골 공원인데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전국에서 다 옛날에 종로삼가 탑골 공원에 모입니다. 모여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러 왔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종로삼가 탑골 공원에도 가봤습니다. 그 바카스 아줌마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 노인들이 모여서 옛날처럼 그렇게 놀 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가 오고 건강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 그 옛날에 탑골 공원이다 이런데 이제 현대화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전체가 그 노인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접촉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노인들이 질병도 덜 오고 예방됩니다. 노인들이 질병이 덜 오게 되면은 그 건강보험료도 국가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래요. 이 노인들이 만일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완전 폐지해버리면은, 서울에만 그렇게 한다. 그럼 부산 지하철이고 대구 지하철이고 모두 앞으로, 지하철이 점점 더 많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도권만 폐지를 하겠어요? 부산에서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노인 무임 승차 제도는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엄청난 지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하철 무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 전에 보면 천안역이 생겼을 때는 독립기념관 그쪽에 가면은 온천도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10,000원만 가지고 가면은, 거기 가서 온천도 하고, 독립기념관 구경도 하고, 온천도 하고, 하루,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오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천안 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들한테 기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딱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영향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종로 3가에 가가지고 탑골공원에 가니까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어디 사세요? 이러니까 저 부산이고 저 충청도고 저 경상도에서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낙원동 거기에는 숙박시설도 싸기 때문에 노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종로 3가 지역에는 이발소도 4,000-5,000원이면 깎고 음식도 싸요. 노인들이 주머니 사정이
얇으니까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머리도 4,000원, 먹는 것도 몇천 원, 숙박시설도 몇천 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숙박시설도 싸요. 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보름 동안 여기서 숙박을 하고 여기서 시컷 놀다가 내려가는 것이 낙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었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그 종로삼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노인들이 살잖아요. 거기에서 또 부가 쪽으로 이제 상가들이 모여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벌어먹는 그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만일에 무임승차가 폐지된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그 없어지면은 그 노인을 상대로 해서 벌어먹는 그 소상공인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기가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한다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종로 3가 지역에 그 노인들을 상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노인들이 전부 다 종로 3가구로 모여들면서 노인들의 그 놀이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쓸쓸하고 정신 건강에도 나쁘고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은 육체 건강도 나빠지면은 병원에 더 많이 다니면서 결국은 그 국가가 그 건강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게 돼서 결국은 지하철에서는 무임승차를 폐지하지만은 국가가 또 그 폐지하는 운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가가 돼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연동되어 있다. 모든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런데 놀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운동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노인들의 그 대화 경로라든가 놀이 문화가 완전히 절단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완전히 그 노인이 그러잖아도 대인관계가 없고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천지인데 그 노인 무임승차도 폐지해버리면은 더 은둔 생활이 되고 완전히 놀이 문화가 없게 돼가지고 폐쇄적이 된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철도에 노인들 할인율을 한 50% 정도만 하면은 노인들이 지방으로도 많이 놀러 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인 그 지하철 운임 폐지에 그 반대되는 얘기지만은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경강선 서울에서 이제 인천에서 서울을 경과해서 여주를 거쳐서 원주까지 해서 강릉까지 경강선 전철역이 확대되면은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강릉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까지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소멸,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지방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경춘선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춘천에 놀러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경춘선에는 전부 다 노인들 투성이다. 노인들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노인들이 타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출퇴근 시간에 자리도 없는데 노인들이 아침부터 죽죽 앉아가지고 춘천에 놀러 간다고. 경춘선 열차는 노인들이 대부분 꽉 찬다 해가지고 한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춘선 닭갈비 이런 데가 노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먹는다. 저도 가서 먹고 왔습니다. 경춘선을 만일에 노인들이 지하철 돈을 낸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경춘선 갈 때는 꽤 비싸잖아요. 그거 가서 닭갈비 먹으러 춘천까지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다각적인 여러 가지 연동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사안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